no gold is not enough. 예, 국어 영역 난이도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문제 자체의 난이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느꼈을 만한 체감적인 난이도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객관적인 문제 난이도는 최근에 나타났던 최근 평가원 문제들에 비해서는 약간 평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학 부분이 비교적 이제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던 것에 비해서 이번 국어 영역, 9월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문학, 특히 이제 고전 시가 영역에서 좀 낯선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시간을 많이 뺏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꼈던 체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높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 수능이나 이번 6월달에 비해 가지고 조금은 다소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등급, 2등급 받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그렇고 그런 문제, 혹은 EBS 연계학습을 공부를 별로 하지 못한 학생들은 조금 다소 어려웠나 싶고요. 또 노파심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EBS 직접 연계 문항이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9번의 어법 문제, 30번의 어휘 문제, 31번, 32번 빈칸, 그 다음에 35번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36번의 순서, 38번의 문장 삽입. 놀랍게도 소위 말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29번에서 39번까지 어려운 문항들 11개 중에서 7개가 지문 연계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그냥 토시 하나 안 건드리고 그대로 똑같은 지문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수능 완성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싶어요. 이번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가형은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킬러 문항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 이번 시험의 체감 난도가 낮아졌을 겁니다. 다만 중간 난도의 문항에서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다소 출제되어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쉽게 풀었으나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은 무한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가 확률 통계에서 안 나오고 도형 관련 문제로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함수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형 문제를 꼼꼼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 컷이 84점, 그다음에 2등급 컷이 75, 6점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등급컷만 보면 조금 난이도가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작년 수능 난이도보다 조금은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킬러 문제와 킬러 문제의 갭이 줄었고, 특히 29번, 30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만 연습을 하면 풀 수 있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보자면 참신한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좀 학통 위주로 좀 확률과 통계에서 4점짜리 문제가 5문제 다수 출제가 되고, 특히 킬러 문제와 중킬러의 갭이 줄으면서 적분 파트가 이제 30번 문제에서 빠지고 미분 문제가 30문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킬러 난이도가 조금 더 내려가는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주목할 만한 문제와 함께 풀어보면 좋을 만한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새롭게 바뀐 교과 과정이 반영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1번 문법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반모음 이와 오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뀌기 전 교과 과정에서는 모음 축약으로 그 문법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 완성에서는
모음 축약과 그 다음에 반모음 교체 첨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수능 완성 교재에서 제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것을 바뀐 교과 과정에 맞게끔 반모음 교체로 완전히 결정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전 교과 과정에 익숙했던 특히 대동응석 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설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뀐 교과 과정과 관련해서 문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수능 전에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 문제는 고전시가 38번 문제, 39번 문제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윤선도의 만응이 출제가 되면서 작품 자체는 되게 낯익은 작품입니다. 이미 이전 모의고사에서 2번이나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친근한 제시문이었는데요. 이 친근한 제시문에 문제가 좀 다소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문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39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의 내용이 제시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보기 문제의 형식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산수간에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 산수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입니다. 플러스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의 생각은 마이너스. 그래서 자연과 속세에 해당되는 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적절합니다. 바위급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 자연에서의 삶이죠. 플러스입니다. 연하는 일, 속세에서의 일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둘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역시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선택지입니다. 임천에서의 한흥, 자연에서의 한흥이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삼공이나 만승, 속세의 모습이죠. 마이너스입니다. 이 둘 사이에 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뒷부분에서 화자와 임천, 자연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화적인 관계 적절합니다. 강산 속에서의 삶, 자연의 삶이죠. 임금의 은혜 덕택이다. 임금의 은혜 덕택의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입니다.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에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선택지가 정답인데요.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뇌의 의미를 부각하여. 님에 대한 반가움, 님을 반가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더욱더 반가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님도 반가움의 대상인 플러스, 그 다음에 산 역시 더 반가운 대상인 플러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친화적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소원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뇌의 의미라고 정리를 한 부분에서 님을 반가운 대상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삼겹살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는데 삼겹살보다 치킨을 더 좋아한다라고 해서 삼겹살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39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탑 10을 이제 EBS에서 보면은 이제 뭐 조금씩 바뀌고 하는데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뒤로 하고 수업 시간이나 또 각자 많이 풀어본 것 같고요. 제가 찝은 게 오답률 7위에 나와 있는 제목 문제입니다. 24번의 문제. 거기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목이나 주제는 첫 번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면 The discovery that man's knowledge is not and never has been perfectly accurate. 이게 주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그 발견을 한 게 has had a humbling and perhaps calming effect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어휘 실력이 좀 떨어졌으면은 조금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했을 건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 좌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인들의 영혼 속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We realize now that this is and always was impossible. 즉 인간이 완벽하다라는 건 알 수 없다. 이까지만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이 부족함이구나라고 했는데 꼭 24번이 아니고 제가 좀 느낀 게 시험지를 꼭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23번, 24번, 36번, 42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접의 연결사, however, but, nevertheless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앞과 뒤의 내용을 뒤집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24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다음 문장에 curiously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즉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답이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 골고루 분포가 됐어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2번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드린다면은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된 산을 정복한다는 얘기. 이거는 비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을 넘는 것이 성공의 한 걸음이다 라는 표현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success라는 단어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도 뒷부분에 in the age of uncertainty, 소위 말해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충분히 추론은 가능할 것 같지만 본문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 영어나 국어나 푸는 게 아니라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어떤 표현을 그대로 바꿔쓰기 하는 거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러니까 이렇겠지라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킬러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킬러 문제는 가형 21번과 30번 문항입니다. 자, 21번 문항은 주어진 집합을 함수와 직선의 교점으로 이해를 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하면 직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형 30번 문제는 부등식을 곡선의 위치관계로 해석하고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미분을 이용한 접선의 특징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실수를 유발한 문제는 29번 문항입니다. 29번 문항은 가형과 나형에 공통으로 출제된 문제로서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품목이 다른 두 가지 물건을 우리가 나열할 때 먼저 첫 번째 품목의 공을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공을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곱사건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올해 6월 같은 경우에 가형 문제에서도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에게는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으나 시간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잦은 실수가 나왔던 걸로 사료됩니다. 네, 실제로 수학을 한다면 킬러 21, 29, 30 중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20번 문제. 20번 문제가 사실 21번과 29번, 30번은 기존에 출제가 됐던 유형들로 나왔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20번 문제는 좀 참신했거든요. 연소함수 fx, gx를 주고 마치 학생들한테 가나다 조건을 주면서 다항함수가 되는 척하면 3점을 파놓고 이 케이스 함수, 즉 경우함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번 문제가 그 경우함수, 연속함수 파트에서 경우함수, 즉 다시 말하면 1 이하 2 이상에서의 식과 1과 2 사이에서의 fx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까지 국어 영역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출문제의 최종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은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은 냉장고를 부탁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겉으로 봤을 때 새로운 출제 유형 또는 새로운 형식의 문제, 처음 보는 제시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TV 프로그램처럼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형식을 이어받은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요리들이 탄생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재료는 어느 집에나 있는 그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기출문제의 정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비문학, 문학, 문법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제시문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6월, 9월 평가원에서 출제한 제시문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수능에서는 경제 관련 제시문, 그 다음에 기술 제시문, 그 다음에 동양 철학 관련 제시문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이 영역들의 제시문들을 주제를 중심으로 큰 흐름을 잡아가면서 글 읽기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비문학에서 기출 제시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는 약간 다른 측면입니다. 기출 문제의 선택지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항상 평가원 문제들, 그러니까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선택지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약간 다소 실험적인 문제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긴 했다고 하더라도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했던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화자나 대상의 정서를 단순하게 파악을 하고 주인공과 갈등 대상의 관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통해서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서와 또는 주인공과 갈등 대상인 인물과의 어떤 주제의식에 접목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던 여러 가지 문법 이론들에다가 실제 문제의 그 이론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시켜서 문제의 해법을 발상을 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론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은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 구슬들을 제대로 실에 꿰어서 보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능 공부 지금 와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6월이나 9월에서 언급되어졌던 EBS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몇 번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올해가 직접 연계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똑같은 지문을 쓰는 건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가원에서 EBS 지문을 내더라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빈칸을 뚫어 놓더라도 자칫 지나가기 쉬운 부분, 그렇지만 평가원의 의도하고는 또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정확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길 바라고, 제가 예상컨대 수능 특강에서 지금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무시하지 마시고 수능 특강이랑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랑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수능이 70여일 남은 지금 상태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바꿀 수 있는 두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접선 관련 문제입니다. 이 접선 관련 문제는 작년 수능 30번에 공통접선 문제로 나왔고 올해 9월에도 30번에서 공통접선 문제로 나왔습니다. 접선은 공통접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접선의 문제들과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형들을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위주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삼각함수의 주기와 대칭성을 이용한 그래프 해석 문제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2 과정의 모의고사도 충실히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드시 나오는 유형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합답형 문제, 삼각함수 극한과 관련된 도형 문제,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이 빈칸 추론 문제는 도형 관련 문제로 약간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에 관한 공부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기하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도형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제 구평 치고 나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말을 했고 그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수능 트렌드가 약간 좀 준킬러 문제에 조금 몰려 있어요. 중요한 비중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6번부터 20번 사이의 문제를 얼마나 스무스하게 잘 소화해서 넘어가느냐 또는 거기에서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능을 잘 치루었는가 못 치루었는가 좀 판가름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16번부터 20번 사이에 있는 문제들, 그 번호대에 있는 준킬러 문제들의 유형과 단원을 조금 집중 있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EBS 연계 교재를 보면서 연계가 되는 부분들, 특히 6월 모의평가라든가 9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연계됐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